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손매난 박사의 뇌정신건강 시간입니다.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난 목사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꽃샘추위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절의 변화를 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봄이 만연한 봄이 됐는데요. 네. 이 봄에도 우리 모두가 그 심리적으로 아주 깔끔하고 상쾌해서 영적인 건강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또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네, 뇌를 알면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상태도 늘 맑게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울증 중에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노년기 우울증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뭐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통 노년기는 몇 세부터 말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한 65세를 기점으로 우리가 네. 노년기라고 그러죠. 네. 요즘 와서 이제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조금 뭐 좀 70세로 올리자고 그러죠. 하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또 바람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65세 인구를 우리가 노년기라고 그러는데 노년기의 인구가요 이렇게 몇 년마다 한 20만 명씩 증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년기에서 발생되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년기에 고독함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년기의 그 외로움이라 이 고독이라는 것들이 왜 오느냐면은 이제 그 옆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격리 상태가 된다든가 요즘 사회가 좀 노년기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이 자살률이 있잖아요. 네. 이게 7배나 더 강합니다. 그렇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한 사람의 그 3분의 1 가량이 65세가 넘는다고 하죠. 미국에서 나온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15%는 다 우울증으로 간다고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집에 거주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한 3% 아니면 양론에 거주한 노인들은 15 내지 20%가 또 우울증에 이렇게 걸린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은 우울증이 상당히 많고 이와 더불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도 상당히 높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네. 예. 우울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우울증이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면 우울증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울증 하면은 뭐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는다든가 이제 우울감을 호소한다든가 뭐 절망감이죠. 네. 이런 절망감이 된다든가 또 식욕 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럼 이제 체중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울증의 그 근본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분비가 약화되거든요. 실제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이제 위장해가 90% 이상이 위장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위장 장애도 있고 또 이렇게 두통이나 복통, 변비라든가 또 배뇨 장애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또 현기증도 올 수가 있고 이제 불안하고 이제 수면 장애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두드러진 특징은 우울감이 길게 가는 거죠. 그렇죠.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기분이.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노년기 치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노년기 우울증은 실제 노년기에 우리가 우울하지 않도록 활동,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친구하고 이제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노인기가 되면은 외롭게 혼자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모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사별하잖아요. 그러면 사별하면은 그 가까운 그 배우자는 1년 안에
또 사망할 확률이 7배나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1년 안에 또 배우자, 살아있는 배우자도 사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또 우울감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예, 들어가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사망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것도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노년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실에 대한 극대감입니다. 네. 자기 이제 육체도 이제 쇠하니까 육체적 상실도 이제 오게 돼 있거든요. 힘도 예전만큼 그렇죠. 못하고요. 이제 에너지도 이제 상실되고요. 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느껴져요. 그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제적 상실, 다시 말해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은 힘이라고 그러죠. 그 경제권은 이 대단한 힘입니다.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 남성들이 이 경제권을 뺏기면서부터 힘이 없어진 거예요. 네. 사실은요. 네. 온라인 제도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면은 딱 그냥 월급 집에 봉투를 월급 가져들어가야 봉투가 되는데. 저절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저도 힘이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 역할도 이제 이렇게 상실돼 가고 이제 또 이제 관계 상실이죠. 옆에 주위에서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죠. 그때 이제 그저 우울감이 이제 극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은 스트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원래 약합니다. 네. 그리고 노화로 인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여성 같은 것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우울증이 이제 걸릴 수가 있고요. 남성 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이제 우울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것도 이제 변화도 예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격이 아주 이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돼요. 네. 나이 들면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기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전에 배워왔던 그런 것에다가 그 성격이 딱 하나로 고착이 돼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성격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네.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년기 우울증을 뭐 종류별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노년기에도 가면 우울증이 있거든요. 네. 가면 우울증은 이제 뭐 아까 두통이라든가 통증이 일어나고요. 식욕 부진이라든가 변비라든가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해당할 때 이 반응성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럴 때 상실의 충격으로 인해서 막 이제 자율신경에 증상이 나타나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뛰고 막 진땀이 나고 뭐 설사도 하고 변비한다. 뭐 이런 증상들이 이것도 우울증의 한 네, 현상이군요. 이런 것도 이제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네. 건강염려증성은 또 우울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상성 우울증도 있습니다. 신체망상이라든가 죄책망상이라든가 빈곤망상이라든가 이런 망상성 우울증도 있게 되고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격정성 우울증인데요. 불안, 초조, 자책감이라든가 수면장애라든가 자살, 염려 이런 거 그리고 신체 증상으로서는요,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렇게 목구멍이 딱 이렇게 막힌다는 이런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격정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가성 치매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의식장애, 사고장애, 뭐 또 집중력이 이제 곤란해지고 기억력 장애가 오는 그런 이제 가성 치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정형 우울증이 있는데요. 비정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니? 보통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잠을 못 잔다든가 식욕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든가 그러는데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네. 너무 많이 잠을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불안을 느끼고 흥분되고 또 불면 등 이렇게 의식장애
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노인이 되면은 외롭잖아요. 네. 이제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대단히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노년기까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하는 건요. 면역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우리 정신 건강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기일수록 이렇게 관계 중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으면 네. 우울증이 틈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면한 박사님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손매남 이렇게 석자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방송 내용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